바보 이반 톨스토이. 옛날 어느 나라에 재산이 많은 농부가 아들 셋과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큰 아들인 세몽은 군인이었고 배불뚝이 탈라스가 둘째, 바보인 이반이 셋째 아들이었으며 막내딸은 벙어리로 이름이 말라냐였다. 큰아들 세몽은 왕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탈라스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바보 이반은 여동생 말라냐와 집에 남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다. 세몽은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워 토지를 얻고 높은 지위도 얻어서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세몽은 봉급도 많이 받고 넓은 토지도 갖고 있었으나 항상 돈에 쪼들렸다. 그것은 부인이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몽은 자신의 땅을 돌보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가 물었다. 그러나 관리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돈이라면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못 사고 농기구도 못 삽니다. 그런 게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돈이 안 생겨서 가축도 못 사고 농기구도 못 삽니다. 세몽은 관리인의 말을 듣고 부유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아들이자 왕의 신하인 제가 돈에 쪼들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기구와 땅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몽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 이 말에 늙은 아버지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는 맏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하면 뼈 빠지게 일만 한 이반과 말라냐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자 세몽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의 장수이지만 이반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잖아요. 게다가 말라냐는 시집도 못 간 벙어리인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이반에게 물어보고 이반의 의견을 따르겠노라고 말했다. 이반은 들판에서 일하는 손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 듣고 나서는 히익하고 바보스럽게 한번 웃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형님이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드리세요. 아니, 형님이 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달라 그러셔야죠. 아니 뭐더라. 그리고는 한 번 더 히익하고 웃었다. 세몽은 자신의 몫을 받아 땅도 더 사고 농기구도 사서 다시 돈이 많아졌다. 둘째인 배불뚝이 탈라스도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 그 역시 돈 많은 상인의 딸과 결혼했지만 돈을 물쓰듯 쓰고 투기를 하다가 망해버려서 돈에 쪼들리게 되었다. 탈라스 역시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다. 사랑하옵고 존경하옵는 아버지, 불초소생이 돈에 쪼들려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몫을 떼어주시기 바라나이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과 말라냐가 일해서 마련한 것들인데 내게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만약 내가 땀 흘려 일을 해 얻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너라도 화가 나지 않겠니? 그러자 탈라스가 말했다. 이반 그 녀석은 바보에다가 멍청이라서 일을 아무리 고되게 해도 힘든 줄 모르더군요.
제가 시집 올 여자도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벙어리 말라냐는 내쫓기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걸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이반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이반은 순순히 대답했다. 원하는 대로 주세요, 아버지. 우리 먹을 건 충분해요. 겨울 내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탈라스는 뻔뻔하게도 이반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자, 이반, 내 몫을 다오. 내가 가지고 온 곡식 가운데 난 절반이 필요해. 농기구는 필요 없고 저 종마를 다오. 종마는 농사 짓는 데는 필요 없잖니? 예, 좋고 말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도 이반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자기 몫을 챙겨갈 수 있게 되자 기분이 좋아진 탈라스는 갖은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역시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셔.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분이셔. 그래서 탈라스는 그해 추수한 곡식의 절반과 가장 훌륭한 종마를 끌고 갔다. 형이 떠난 후 이반은 늙어빠진 앞말만으로 바디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다. 늙은 악마는 이반의 세 형제가 싸우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을 보고는 기분이 상했다. 악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기를 바라니까 늙은 악마는 작은 악마들 셋을 불러내 말했다. 작은 악마들아, 내가 요즘 속이 뒤틀려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저 이반의 형제들 있지 않느냐? 저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하는데 아무 싸움도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을 사는 낙이 없구나. 문제는 저 바보 이반 녀석인데 저 녀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어라. 알겠느냐? 늙은 악마는 작은 악마들에게 음산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낄낄낄, 잘 알겠습니다. 새 악마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다. 늙은 악마는 어떻게 새 형제를 싸우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새 악마가 대답했다. 동물들은 먹을 게 없어지면 형제간이라도 서로 잡아먹겠다고 덤비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면 동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선 저 녀석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한 후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지금 즉시 떠나거라. 그런데 만약 저 녀석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껍질을 모조리 벗겨버릴 테다. 늙은 악마는 이렇게 새 악마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작은 악마들은 늪가에 모여 앉아 어떻게 할 것인지 떠들었다. 하지만 다른 악마가 하는 말을 무조건 윽박지르는 악마, 횡설수설하는 악마, 쉬운 길을 맡으려고 말재주를 부리는 악마 등 새 악마는 모두 제멋대로였다. 그러다 지쳐 새 악마는 주사위를 던져 역할을 정하기로 하고 이를 끝낸 쪽이 남은 악마를 도와주기로 했다. 새 악마는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일을 정했다. 그러고는 일이 끝나면 늪가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각자 길을 떠났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작은 악마들은 다시 늪가로 모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했다. 제 아들 세몽을 괴롭힌 작은 악마가 이야기했다. 내가 한 일은 잘 되었어. 어쨌든 세몽이 내일이면 아버지를 찾아가 또 우는 소리를 할 테니까
그러자 다른 작은 악마가 어떻게 새몽을 괴롭혔는지 물었다. 나는 말이지, 새몽 녀석 귀에다 대고 너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앞에서는 어떤 적도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 날마다 속삭였지. 그러자 새몽은 용기가 솟구쳐서 왕을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 바치겠노라고 맹세하더군. 그 말을 듣고 왕은 기뻐하면서 새몽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주어 인도로 쳐들어가도록 명령했지. 그날 밤 새몽의 군대가 가진 화약을 내가 모두 물에 푹 적셨다가 꺼내 놓았어. 그리고 인도 왕에게 날아가 지프로 군인들을 잔뜩 만들어 주었지. 새몽의 군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와와 고함을 지르며 쳐들어갔어. 그런데 인도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본 새몽의 군대는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지. 새몽이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도 총도 불이 붙지 않았어. 새몽의 군대는 개미가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새몽은 지위도 잃고 땅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 내일이 사형날인데 슬쩍 그 녀석을 감옥에서 꺼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데도 갈 데 없는 그 녀석은 아버지 집으로 도망칠 게 뻔하지.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 너희들 중 누굴 도와줄까? 둘째 아들 탈라스를 괴롭히고 온 작은 악마도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내가 한 일은 머리가 나쁜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었지. 탈라스 녀석은 앞으로 일주일 후면 끝장나게 되어 있어. 나는 처음에는 탈라스가 하는 일이 뭐든 잘되게 만들어 주었어. 그러자 그 녀석의 욕심은 자꾸자꾸 부풀어 오르더니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심지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럴듯해 보이면 무조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녀석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들이고 이제는 돈이 거덜나자 남의 돈을 빌려서 사들이고 있어. 너무 많이 사들여서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야. 앞으로 일주일 후면 돈을 갚을 기한이 오는데 그 전에 내가 손을 써서 물건들을 아무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 돈을 갚을 길이 없게 된 녀석은 아버지에게 가서 또 우는 소리를 하겠지. 두 악마는 기분이 좋아 희죽희죽 웃었다. 그러나 입안을 맡은 악마는 따라 웃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에 쌓인 표정이었다. 두 악마는 이반에게 다녀온 악마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됐니? 그게 말이지. 난 아무래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이반 녀석은 지독하거든. 우선 나는 그 녀석의 배가 아프게 하려고 먼저 그 녀석 밥그릇에 침을 퇴뱉었지. 그리고는 밭으로 달려가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이반 녀석이 아픈 배를 움켜쥐고서 밭에 나오는 게 아니겠어? 나와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으면서도 쟁기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녀석의 쟁기를 못쓰게 부러뜨려 버렸지. 그랬더니 집으로 가서 다시 새 쟁기를 가져와 죽어라고 땅을 파는 거야. 나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쟁기 끝에 매달려 쟁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 그렇지만 녀석은 온 힘을 다해 그 날카로운 날로 쟁기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 녀석은 그 마른 뻣뻣한 가죽 같은 땅을 모두 일구었어. 이제 한 일학만 더 일구면 돼. 그러니 날 좀 도와줘. 그렇지 않으면 녀석에게 지고 마라. 그러면 우리 모두 헛수고만 하는 거라고. 저 바보가
농사를 계속 짓는 한 형들은 계속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바보 녀석이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입안을 맡은 악마가 하소연했다. 그래서 세몽을 맡았던 작은 악마가 내일부터 입안을 맡은 악마를 도와주기로 했다. 바보 이반은 다음 날도 밭을 일구러 나갔다. 이반은 배가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일했다. 늙은 안마를 재촉하며 마지막 한 일항을 일구려고 할 때였다. 쟁기가 무엇에 걸린 듯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다. 작은 악마가 쟁기 끝에 매달려 쟁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왜 쟁기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무 뿌리에 걸린 걸까? 아니면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나? 이반은 쭈그리고 앉아 흙을 파헤쳤다. 손으로 쟁기 끝을 더듬어 보니 뭔가 말랑말랑한 것이 만져졌다. 꽉 움켜쥐고 꺼내보니 새까맣고 말랑말랑한 작은 것이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이크, 이게 뭐야? 기분 나쁜 녀석인데? 이반은 소리쳤다. 그리고는 멀리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작은 악마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던지지 말아주세요. 이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물었다. 너는 누구세요? 그런 건 묻지 마시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반은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지금 배가 아프다. 낫게 해줄 수 있겠어? 작은 악마는 땅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흙을 여기저기 파헤치더니 세 가닥으로 된 나무 뿌리를 이반에게 내밀었다. 이 뿌리는 어떤 병도 낫게 하는 거예요. 한 가닥만 먹어도 거뜬하게 낫는다고요. 이반은 그 뿌리를 한 가닥 먹어보았다. 그러자 아프던 배가 깜쪽같이 나았다. 그것을 본 작은 악마가 말했다.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하느님께 가거라. 바보 이반이 말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자 작은 악마는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구멍 하나만이 남았다. 이반은 남은 일항을 다 파고 남은 두 가닥의 나무 뿌리를 쓰고 있던 모자 속에 넣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반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침 군인인 형 세몽이 형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작은 악마의 말대로 세몽은 겨우 감옥을 빠져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것이었다. 세몽이 이반을 보자 말했다. 이제 여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겠다. 이제부터 나와 내 형수를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 아무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세요. 이반은 기분 좋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반도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형수가 이반의 몸에서 나는 거름 냄새를 맡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정말 참을 수가 없군요. 이런 지저분한 농사꾼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큰형 세몽이 말했다. 이반, 내가 나가 주어야겠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형수가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나가서 식사를 하거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몸에선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렇잖아도 가축들한테 저녁 줄 시간도 되었고
말에게 사료도 주어야 하니까. 와, 형수님한테서는 꽃향기가 나네. 이반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빵과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세몽을 괴롭히던 작은 악마가 이반을 괴롭히던 작은 악마를 도우러 왔다. 그러나 작은 악마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반을 괴롭히던 작은 악마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찾은 것은 밭에 뚫린 작은 구멍뿐이었다. 작은 악마가 눈을 대고 들여다보아도, 잎을 대고 작은 악마를 불러보아도 작은 악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작은 악마는 생각했다. 뭔가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작은 악마는 밭 둔덕에 앉아 골똘히 생각했다. 이반 녀석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걸. 이제 내가 대신 이반 녀석을 괴롭혀야겠군. 옳지. 이반 녀석은 오늘 밭을 다 갈았으니까 내일은 풀베기를 하겠군. 그걸 못하게 해야겠어. 작은 악마는 강으로 달려가 강물이 불어나게 했다. 강물이 강둑을 넘어 풀밭까지 밀려들었다. 풀밭의 풀들은 모조리 물에 푹 젖어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반은 커다란 낫을 들고 풀밭에 나왔다. 그런데 아무리 낫을 휘둘러도 풀이 잘 베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풀이 베어지지 않는 거야? 이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낫이 잘 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그래,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 낫을 갈아야지. 그리고 우유랑 커다란 빵도 가져와서 이 풀을 다 벨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야. 이반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작은 악마는 이를 뽀드득 갈았다. 지독한 녀석,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숫돌을 가져온 이반은 낫을 날카롭게 간 후 슥슥 풀을 베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반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마음이 조급해진 작은 악마는 풀 속으로 숨어들어 이반이 휘두르는 낫자루를 반대편에서 움켜쥐었다. 이반은 낫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꾹 참고 풀을 베었다. 이제 풀밭의 풀들은 다 베고 늪지의 숲을만 남았다. 작은 악마는 늪지 속으로 들어가 궁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반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해야 할 텐데. 이반은 늪지에 풀을 베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낫이 잘 들지 않았다. 이반은 화가 나서 낫을 제멋대로 휘둘렀다. 낫을 잡고 있던 작은 악마는 겁에 질려 숲을 속으로 숨었지만 한 발 늦어서 이반이 함부로 휘두른 낫에 꼬리를 잘리고 말았다. 풀을 다 베어낸 이반은 이번엔 보리를 베러 보리밭으로 갔다. 꼬리가 잘린 작은 악마는 더욱 화가 나서 이반이 가는 보리밭으로 앞질러서 달려갔다. 그리고는 보리를 마구 짓밟아 놓았다. 그러자 이반은 지디겨진 보리를 낫과 호미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다 베어 놓았다. 해가 기울고 하루 일을 다 마친 이반이 허리를 쭉 펴며 말했다. 이제 귀리를 베면 되겠네. 작은 악마는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귀리밭에서는 녀석한테 복수를 해주고 말 테다. 어디 두고 보자. 이튿날 아침 일찍 귀리밭에 도착한 악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이반이 한밤중에 귀리를 다 베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작은 악마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 꼬리가 잘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번번이 이반한테 당하는 것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리단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보리를 썩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꼬리 잘린 작은 악마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이반은 동생 말라냐와 함께 늙은 앞말이 끄는 짐수레에 보리단을 싣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단째 보리단을 드러내자 그 뒤에 자고 있는 작은 악마가 보였다. 이반은 깜짝 놀라 작은 악마를 움켜쥐었다. 이놈아,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했잖아. 이반이 소리쳤다. 이반의 손에 잡힌 악마가 버둥거리면서 말했다. 저는 아니에요. 예전에 당신이 본 건 제 친구였겠지요. 저는 그동안 세몽한테 있었는걸요. 너든 친구든 어쨌든 기분 나쁜 놈들이야. 너처럼 생긴 놈이 신통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우리 형을 괴롭히기나 했을 테지. 이놈 혼 좀 나봐라. 이반이 작은 악마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려고 하자 작은 악마가 다급하게 외쳤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나는 군인을 만들 수 있어요. 군인? 군인을 무엇에 쓰지? 군인한테 뭐든지 시킬 수가 있지요.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면 춤추지요. 노래? 이반은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노래도 부르고 말고요. 그래서 이반은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작은 악마가 설명을 했다. 이 보리단을 묶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너희들은 내 종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보리가 아니다. 너희는 보리수만큼 많은 군인이다. 이반은 작은 악마가 가르쳐 준 대로 했다. 그러자 보리단이 군인으로 변했다. 보리 알갱이만큼 많은 군인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이반과 여동생 말라냐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그 다음 작은 악마는 이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너희들은 내 종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노래를 부른다. 이반은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자 그 많은 군인들이 어느새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해. 그런데 군인을 만드는데 보리단을 쓰다니 아까워. 그러니까 다시 군인들을 보리단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은 내 종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 수만큼 많은 보리단이다. 이반이 악마가 가르쳐 준 대로 소리치자 군인들은 보리로 돌아갔다. 작은 악마는 이반에게 말했다. 이제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아, 그러고 말고 즐거웠어. 이반은 악마를 손에서 풀어주면서 버릇대로 말했다. 자,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라. 하느님이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자마자 이번에도 작은 악마는 마치 물속으로 퐁당 돌멩이가 빠지듯 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그마한 구멍만이 남게 되었다. 이반이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오니 둘째 형 탈라스가 형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빚을 갚지 못해 이곳으로 몸을 피한 것이었다. 탈라스는 동생 이반을 보자 무시하듯 말했다. 이봐 이반, 일은 열심히 하고 있겠지? 이제부터 내가 다시 돈을 모을 때까지 내 형수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야겠다. 형님,
아무 걱정 마시고 이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이반은 이렇게 말하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둘째 형수가 코를 쥐고 이반을 흘겨보았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하다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자 둘째 형이 말했다. 어이 이반,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니 어디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으렴. 예, 좋아요. 이반은 선선히 대답했다. 나가서 가축들이랑 같이 밥을 먹죠. 암말도 사료를 먹어야 하고 다른 가축들도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는 자기 몫의 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